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녀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만큼 부담 되니까 조금씩 나가서 부담하자. 그게 설득할 방법밖에 없지만.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제죠. 공제를 많이 받아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신 것처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곧 8%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시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 시대의 대응법 또 연말정산 앞둔 직장인들을 위한 팁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마이너스 통장 금리 이것도 결국은 고정금리를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이렇게 오르는 거로 봐도 되겠죠. 예,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래서 올해에만 2.25%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럼 따라서 이제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특히 이제 은행채 같은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의 중위권 금리가 사실은 이제 은행채 6개월물이나 아니면 1년물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은행의 기업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들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은행채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은행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신용자들에게도 이미 7% 후반에서 중반 정도의 이제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아직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멈춘 시점이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멈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금리가 오래도록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마이너스 대출 통장으로 갈아탄다든지 하는 것이 뭐 대책이 될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이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갚아 나가시는 것이 가장 이제 최선이라고 보고요. 근데 아주 긴급한 생활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사실은 주식 투자하고 하시던 분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자제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신규 대출은 좀 자제하시고 기존의 대출은 여윳돈이 생기면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월에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직장인들이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절세 상품으로 절세를 위한 금융 상품으로 네. 가장 많이 이제 추천되는 것이 결국에 연금저축하고 이제 퇴직연금 기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2월에도 가입을 예, 해도 12월 말까지도 가입은 가능한데요. 근데 대신에 이제 12월 31일 말까지 기다렸다 가입을 하시면 또 거부가 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일찍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예. 그 납입 한도까지는 꽉꽉 채워서 이제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시는 것이 절세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연금 저축은 연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IRP라고 하는 이제 연금 계좌까지 합하면 7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납입 한도가 차는데요. 이걸 이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신용카드나 이 현금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그 IRP랑 아니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고요. 이제 이 신용카드가 이제 소득공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신용카드나 사용액은 25% 이상인데 25%
20%를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그다음에 이제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3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25%를 총급여를 넘겨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것을 사용을 하셨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위주로 사용을 하신 것이 조금 더 이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부분은 40%까지 사실은 공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 남은 기간 동안은 8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랑 체크카드는 같은 개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거.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월세나 전세 사는 분들, 또 이제 집을 산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세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걱정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월세와 관련돼서 세액 공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연급여, 총급여가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그러니까요. 되는 것이고요. 그 월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12에서 15% 정도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적용이 가능하시면 이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사실 청약저축에 이제 낸 금액을 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연소득하고 관련해서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소득 여부하고 관련지어서 적용이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을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 같은 것을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주택의 이제 가치라든지 아니면 소득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지를 일단 따져 보시고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